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제 개인적인 신상이 드러나는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내용은 최대한 숨기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가 저도 저희 집안도 상당히 예민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는 곳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전부 가상으로 지정해서 사연을 설명하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저와 가족들을 숨기려는 건지 궁금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제 이야기를 듣게 되신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끔하진 않지만 일이 해결된 지금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충격적이지만 저희 가족들에겐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오늘 제가 이곳에서 사연을 설명하고 제 답답한 속이 조금은 후련해지기를, 또 마저 남아있는 집안의 문제도 잘 해결되기를 바라며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외동에 부모님께서도 맞벌이를 하셔서 그런지 어린 시절부터 항상 다복한 가정의 친구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 어렸을 적 심리 상태가 배우자를 고르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모르겠지만 제 남편 역시도 다복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죠. 남편은 2남 2녀 중 셋째였는데요. 위로는 형과 누나, 아래로는 막내 여동생이 있었죠. 요즘 흔치 않은 다복한 집안의 며느리로 시집을 가려는 저를 보고 친구들은 얼마나 시집살이를 당하려고 그러는 거냐며 걱정했지만 친구들의 걱정과 달리 시댁 가족들과는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었어요. 남편과 연애하는 동안 시댁 가족들과 이미 친해져 있었거든요. 나이가 어렸던 막내 시누이를 빼고 말이죠. 12살이나 어렸던 막내 시누이는 처음 봤을 때부터 저에게 호의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땐 아직 중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나이였는데요. 한창 예민할 시기여서 그런지 막내 시누이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했죠. 당연히 제가 어린 시누이에게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시누이는 항상 제 말을 무시하곤 했어요. 그래서 입시로 바쁜 시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목소리를 몇 번 들은 적이 없을 정도였죠. 그 당시에는 시누이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시누이 나이도 어렸고 낯선 존재가 갑자기 친한 척을 하는 것도 불편할 수 있었겠죠. 그런 것들 전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누이는 생각이 조금은 자랐을 대학생이 돼서도 저에게 대하는 태도는 똑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굳이 저와 남편이 데이트할 때마다 쫓아와서는 뭐든 같이 즐기려고 했죠. 좀 심하게 말이에요. 막내 여동생의 짓궂은 행동이라고 하기엔 너무 잦았고 너무 저희와 길게 같이 있으려고 했습니다. 제겐 눈길도 주지 않으면서 말이죠. 결국 참다 못한 제가 남편에게 이를 따지고 묻게 됐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며 시누이 대신 사과를 하면서도 자신과 시누이 관계를 이해해달라고 부탁했죠. 남편에게서 막내 시동생과의 사이는 여러 번 들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막내 시동생이 어렸을 때 학업으로 바쁜 아주버님과 형님 대신에 남편이 막내 시누이를 챙겼다고 하더라고요. 흔히 업어서 키웠다는 관계였던 거죠. 거기다 사람 좋았던 남편은 평소에도 가족들 챙기는데 참 잘했으니 제가 더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그런 남편이 좋아서 하게 된 연애였고 결혼까지 결심하고 있었던 거였으니까요. 이후 시누이와 같이 데이트를 하는 건 문제 삼지 않았고 시동생도 저희와 맞지 않는 스케줄 때문에 셋이서 하는 데이트는 줄어들게 됐어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남편과 제가 결혼 준비를 하게 됐죠. 양가 식구들 모두 연애로 오랜 시간을 이어왔던 저희가 결혼할 걸 알고 있었고 양가 집안끼리의 만남도 잦았기 때문에 따로 결혼 인사나 허락 등등 번잡한 자리는 갖지 않고 상견례만 하고 바로 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짜와 예식장 관련으로
시부모님과 얘기를 나누던 도중에 갑자기 막내 시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오빠가 결혼한다는 걸 듣고 말이죠. 뭐? 오빠 결혼한다고? 뭐야? 왜 나는 몰랐어? 왜 내 허락은 없이 결혼을 해? 이러는 게 어딨어? 시누이의 눈물에 가족들 모두 당황했지만 이내 당황스러웠던 감정은 웃음으로 변했습니다. 아유, 지연이 쟤도 참.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애기처럼 저럴까? 현아야, 네가 이해 좀 해다오. 제가 지 오빠를 아빠처럼 생각해서 그래. 지 오빠가 영영 결혼 안 할 줄 알았나 보다. 다들 지연이 오늘 운 거 기억해라. 나중에 자기 시집 갈 때 어쩌나 보자. 자기 오빠 혼삿길 막는데 자긴 편하게 가면 안 되지. 안 그래? 어색해질 수도 있는 분위기는 다행히 웃음으로 넘길 수 있었고 그날 일 역시 우리들 모두에게 아무렇지 않은 기억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시누이가 저에게 하는 행동과 태도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를 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오빠를 뺏었다고 생각한 건지 괜히 제 어깨를 부딪히고 째려보면서 마음에 안 든다는 걸 숨기지 않았거든요. 20살도 넘은 시누이가 어린애처럼 행동하는 게 어이없고 화가 났지만 내 시누이이기에 이해하고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시누이가 곁을 내주지 않았죠. 결국 막내 시누이와는 결혼 전까지 관계를 개선하지 못했고 저는 남편과 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누이 문제는 결혼식 날에도 발생했죠. 결혼식 당일 막내 시누이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았죠. 가족들 모두 각자 할 일들로 바쁜 와중에 시누이를 찾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식을 막 시작하려는 그때 시누이가 식장 안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시누이의 모습이 가관이었어요. 결혼식을 망치겠다는 건지 새하얀 드레스에 화장도 화려하게 한 모습으로 들어왔죠. 입장 대기를 하던 저는 시누이의 모습을 보고 얼굴이 붉어졌고 시댁 가족들 역시 당황한 모습으로 시누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집을 피우는 시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식장 자리에 앉히게 됐죠. 이미 거기서 제 한 번뿐인 결혼식은 망친 것과 다름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예식장을 도망쳐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식을 이어갔죠. 그런데 이번엔 시누이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 눈에서 눈물이 나오기도 전에 말이죠. 이제 더는 시댁 가족들도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아주버님께서 막내 시누이를 식장 밖으로 쫓아내셨어요. 하지만 이미 식장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었죠. 하객들은 계속해서 수근거렸고 저와 남편의 얼굴에도 웃음기가 사라졌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해야만 하는 제 결혼식이 엉망이 돼버렸죠. 시부모님과 시댁 가족들은 결혼식이 끝난 다음 시누이가 한 행동 때문에 죄인이 되어야 했어요. 연신 고개를 숙이시며 저희 부모님과 하객분들에게 사과를 하셨죠. 당연히 시누이는 시부모님과 시댁 가족들에게 차례대로 크게 혼이 났고요. 그날 이후 시누이는 전처럼 저에게 도발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기죽은 모습으로 지냈죠. 그렇게 인생의 한 번뿐인 결혼식은 엉망이 돼버렸지만 남편과 하게 된 신혼생활은 그날 엉망이 된 결혼식을 잊게 해줄 만큼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행복한 나머지 조금 천천히 와도 될 더 큰 행복이 우리 부부에게 불쑥 찾아왔죠. 제가 신혼 초에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짧아도 너무 짧은 신혼 생활이 아쉽긴 했습니다만 새로운 가족이 제 뱃속으로 찾아온 준 행복에 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했고 제 행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죠. 그래서 임신을 확인하자마자 친정과 시댁에 알리게 됐어요. 친정 식구들과 시댁 식구들 모두 신혼생활을 얼마 즐기지 못하게 된 일에 안타까워했지만 역시나 저처럼 우리에게 찾아와준 새 가족에 대해 기뻐했고
좋아해 주셨습니다. 특히 시부모님께서는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손자 손녀를 보셨음에도 처음 손주를 얻은 것처럼 기뻐해 주셨죠. 어머, 임신을 했다고? 벌써? 아유, 잘했다, 잘했어. 우리 며느리, 우리 현아 장하다, 장해. 요즘 애 안 가지려는 젊은 부부도 많다고 하던데 너흰 어쩜 바로 손주를 우리에게 안겨주니? 고맙다, 현아야, 고마워. 아이고, 그런데 내가 너희 기분은 어떨지 생각도 안 하고 너무 우리만 생각했구나. 너희 이제 막 결혼해서 신혼 한창 즐겨야 하는 시기인데 미안하다, 현아야. 아니, 나는 손주가 생겼다는 소식에 기뻐서 그만.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튼튼이가 저희한테 찾아와줘서 너무 좋고 행복해요. 물론 신혼생활 좀 더 즐기지 못한 게 아쉽긴 한데 대신 튼튼이가 함께하는 더 행복한 생활을 빨리 만나게 됐잖아요. 저는 그게 더 행복하게 느껴져요. 아유, 그렇게 생각해주면 우리가 현아네에게 너무 고맙지. 근데 튼튼이가 우리 손주 태명인가 보구나. 그렇지? 그러면 넌 튼튼이 무사히 낳기만 해라. 네가 낳기만 하면 우리가 다 키워줄 테니까. 그때 못 즐긴 신혼생활 즐기도록 하고. 어쨌거나 우리가 현아 너한테 너무 고맙다. 정말 며느리로서는 우리 현아가 최고다, 최고. 안 그래요, 여보? 아이, 당신은 그걸 이제 알았어? 아이, 난 진작에 알고 있었는데. 아이, 내가 말했었잖아. 민혁이가 현아를 데려왔을 때부터 느낌이 왔었다고. 난 그때부터 우리 며느리가 최고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하하하하.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게 칭찬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시부모님 덕분에 좋은 의미로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반응은 다른 시댁 가족들도 같았어요. 아주버님과 시매부는 임신 축하 선물을 해주겠다며 제게 무엇이 필요하냐 물어봐 주셨고, 형님과 시누이는 벌써부터 임신으로 고생할 제 걱정을 해주며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할지 대책을 세우고 있었죠. 다들 우리 부부의 임신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어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딱 한 사람이 우리를 축하해주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막내 시누이였죠. 어두운 표정의 막내 시누이를 보면서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있었던 날 그 소동을 벌였으니 이번엔 또 무슨 짓을 벌이진 않을까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웃고 즐기는 시댁 가족들 틈에서 시누이 눈치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죠. 하지만 걱정과 달리 막내 시누이는 어떤 소동도 벌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날 이후로 저에게 다가오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낯설게 말이죠. 언니, 몸은 좀 괜찮아요? 네? 저요? 네, 괜찮아요. 아직은 임신한 지 얼마 안 돼서 졸린 것 빼고는 전과 크게 다른 점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도 임신한 몸으로는 조심해야 하니까 집에서 할 일 있으면 저 시키세요. 아까도 가족들이 잠깐 나간 사이에 언니가 설거지 하셨던데 그런 건 제가 해도 되니까 그냥 두세요. 아, 아니에요. 아직은 그 정도로 조심할 필요는 없어서요. 오히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몸을 좀 더 움직여야 좋다고 하더라고요.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아가씨. 고맙긴요. 제가 도운 것도 없는데요. 그나저나 언니, 이제부터 저한테 편하게 하세요. 나이로 보나 관계로 보나 제가 언니보다 아랫사람이니까요. 물론 언니가 왜 저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어려워하는지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행동들이 있었으니까 언니도 제가 불편하겠죠. 그런데 저 이제 좀 달라졌어요. 이젠 저도 언니랑 한 가족으로서 잘 지내고 싶거든요. 갑자기 이유도 없이 이런 마음이 든 건 아니고요. 언니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까 가족이 돼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나중에 태어날 조카 얼굴 보기도 민망하고 또 이젠 어리다고 이해받을 수 있는 나이도 아닌데. 그래서 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어요.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 테니까 이전까지 일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잘 지내봐요. 예상치도 못한 시누이의 말이었지만 영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도 아이를 가졌다는 한마디에 마음가짐이 많이 변해 있었거든요. 그러니 막내 시누이 입장에서도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는 제가 제 자식의 고모가 되는 자신이 좀 다르게 느껴졌겠죠. 그래서 시누이 말처럼 우리의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뭐 저야 환영할 만한 일이었으니 예전 일을 가지고 문제 삼고 싶지 않았고 그날 바로 시누이와 가깝게 지내자고 했어요. 그날 이후 저와 막내 시누이의 관계는 시댁 가족들도 놀랄 만큼 급격하게 가까워졌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서로 대면대면하게 지낸 기간이 있었으니 시누이와 가까워지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언니 오빠들에게 하는 것보다 더 살갑게, 더 친근하게 대해주는 시누이의 행동으로 금방 친하게 지냈죠. 그 당시 시누이는 저희 친정 엄마보다 더 저를 챙겨줬습니다. 임신한 제 몸을 챙겨주는 건 물론이고 뱃속에 있는 조카까지 무척이나 신경 써줬죠. 언니, 이거. 어머, 이거 내가 먹고 싶다던 빵집빵이네? 고마워, 지연아. 근데 여기까지 언제 갔다 온 거야? 친구들이랑 놀러 갔었어? 아니요. 그 언니가 먹고 싶다고 하길래 내가 드라이브도 할 겸 겸사겸사 내려가서 사왔어요. 뭐? 나 때문에 거기까지 다녀왔다고? 미안해서 어떡해. 난 그냥 다른 뜻 없이 말한 건데. 언니,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갈 일 있어서 겸사겸사 그쪽으로 들린 거예요. 그리고 저도 빵 좋아하잖아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니까 미안해서 그렇지. 저번에도 내가 지나가는 말로 먹고 싶다고 했더니 강원도까지 가서 음식 사왔잖아. 지연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나 주말엔 너희 오빠랑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전부 다 하고 있으니까 너 공부하기 바쁘고 놀기 바쁜 시기에 나까지 챙기지 마. 내가 언니 챙기는 게 좋아서 하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요. 과거 저에게 까칠하게 굴었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제게 잘하는 시누이를 보며 참 고마웠습니다. 고마운 마음만큼 저도 시누이에게 잘하려고 했죠. 그럴수록 시누이는 더 저에게 잘해주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시누이가 저에게 잘해주려는 마음이 지나쳐 때때로 위험한 일들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언니, 몸 괜찮아요? 아까 급하게 먹은 것도 아닌 것 같던데 왜 체했지? 꼭꼭 씹어 먹어도 가끔 소화불량이나 체해. 걱정할 만큼 큰일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근데 그건 뭐야? 이거 제가 매실액에 탄산수 탄 거예요. 언니가 체했을 때 매실액 탄다고 하길래 거기다 탄산수를 타봤어요. 검색해보니까 탄산수는 임신 중에 먹어도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요. 고마워. 우리 지연이가 네 오빠보다 낫다. 어디 그럼 맛 좀 볼까? 근데 이거 먹던 컵이니? 네? 아니요. 새 건데. 여기 뭐가 있는데? 이 하얀색이 뭐지? 지연아, 혹시 너 여기 알약 넣었니? 네? 네, 소화제가 있길래. 그건 오빠 소화제일 텐데? 내가 먹는 건 따로 있는데 다 떨어진 상태라 없거든. 그리고 오빠 건 임산부가 먹으면 안 되는 거라서 내가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이거 그 소화제도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뭐 넣었니? 소화제 옆에 있던 건데. 뭐? 소화제 옆에? 그럼 이거 아스피린이구나. 그렇네. 이거 아스피린이네. 먹기 전에 봐서 다행이다. 지연아, 네가 임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실수한 것 같은데 임산부는 아무 약이나 먹을 수 없어. 소화제도 특정 성분이 있으면 태아한테 위험하거든. 특히 아스피린은 조심하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고. 내가 먹기 전에 확인해서 다행이다. 죄송해요. 제가 뭘 모르고. 괜찮아. 알고 그런 것도 아닌데. 나도 임산부 되기 전에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은 줄 몰랐어. 아무래도 시누이가 뭘 잘 모르다 보니 임신 중에 섭취하면 안 되는 음식이나 약을 권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또 제가 확인하지 않고 섭취하면 모르고 먹었을 상황이 대부분이었죠.
그래도 저를 생각해서 한 행동이지 악의가 있어서 한 행동은 아니었기 때문에 웃으면서 넘어갔고 저를 챙겨주는 마음에 고마워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시누이는 좋은 관계를 계속 이어나갔고 제가 휴직을 하고 나서는 더 가깝게 지내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가 몇 날 며칠을 제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것처럼 있었습니다. 제게 곧 말을 하겠거니 싶어서 먼저 얘기를 해주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끝까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물어보게 됐죠. 그랬더니 시누이는 몇 분 동안 말을 꺼낼 듯 말 듯 고민하다가 이내 결심이 섰다는 듯 아주 어렵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마디부터가 충격적이었어요. 새언니, 오빠한테 유산했다고 해요. 언니 뱃속에 아이 낳으면 나중에 달아나고 싶어도 달아날 수가 없어요. 발이 묶이게 된다고요. 제가 진짜 오빠의 실체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요. 지연아, 진정 좀 해. 그리고 유산을 하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또 오빠가 왜? 오빠가 뭘 했는데? 언니, 이제부터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요.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테니. 우리 오빠 여자 있어요. 지금도 있고 언니랑 연애할 때도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여자를 바꿔서 만나왔다고요. 언니 저랑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해요? 제가 처음부터 언니 무시했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몇 년간 언니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결혼하고 나서도 최근까지 언니한테 차갑게 대했던 거 전부 오빠 실체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빠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걸 알면서 행복해하는 언니를 어떻게 똑바로 쳐다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언니가 임신했다는 소식 듣고는 혹시 오빠도 변하지 않을까 기대했어요. 왜 그 남자들한테 자식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니까. 그리고 오빠 몰래 뒤를 캤을 때도 더는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는 것 같아서 안심했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오빠 지금도 여자 만나고 있다고요. 오빠 절대 변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오빠랑 연결된 건 전부 다 끊고 이혼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뱃속 아이도 언니를 위해서 떼야 한다고요. 남편이 저와 만났을 때부터 계속 바람을 피웠다는 시누이의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심이 될 만한 행동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연애 때야 서로 각자의 생활이 있으니 제가 눈치를 못 챘다고 쳐도 결혼 후에는 도저히 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시누이가 뭔가 착각을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누이는 착각이 아니라며 억울해하더니 저에게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줬죠. 오빠가 이제까지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증거 없으니까 언니가 제 말을 믿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면 믿겠어요? 저도 사람이라 창피한 건 알아서 이런 얘기까진 꺼내기 싫었는데 언니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고 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 말하는 거예요. 언니, 사실 저 오빠한테 성폭행 당해왔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때부터는 제가 입도 뻥끗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고 비정상적인 이야기라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됐거든요. 시누이는 큰 충격에 빠진 제가 괜찮은지 확인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죠. 이야기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오빠가 자신에게 짧은 성적 접촉을 해왔고 나중에 청소년이 됐을 때부터는 그 행동이 단순 접촉뿐만이 아니라 스킨십으로 이어졌다고 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됐다고 합니다.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증거가 남지 않았던 행동에 자신만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까 싶어서 말을 꺼낼 수 없었다고 했어요. 나중에 휴대폰이나 카메라로 증거를 남길 수 있게 됐을 땐 가족들의 시선과 사회적인 시선이 걱정돼 숨겼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오빠의 실체를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제 말을 믿겠어요? 아니면 지금도 증거가 없어서 부족해요? 언니, 제가 언니한테 왜 이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제 치부까지 들춰서 뭘 하겠다고. 그리고 새언니가 생각해봐요. 저한테 처음부터 잘해준 언니를 굳이 미워하고 무시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까 말한 오빠의 여자 관계도 언니에게 못되게 굴게 된 이유 중 하나지만 제가 오빠한테 성폭행 당한 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악마 같은 오빠가 언니 앞에서 세상 착한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 언니는 오빠를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꼴보기 싫었다고요. 오빠 실체도 모르면서 웃고 있는 언니가. 새언니, 제발 오빠랑 헤어져요. 그래야 언니가 조금이라도 빨리 행복해져요. 뉴스에서나 듣던 일을 직접 듣게 되니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피해자는 제 막내 시누이였고 가해자가 제 남편이었으니 더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됐죠. 처음 시누이 말을 들었을 때만 해도 거짓말일 거라는 생각이 더 컸었는데 성폭행을 당했던 당시의 기억을 하나하나 자세히 묘사하는 시누이를 보자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흔들리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시누이가 굳이 제게 그런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남편 입으로 그 사실을 들어야 납득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시누이는 저를 말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시누이 자기 말을 따르면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오빠가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람인지 알죠? 그런 오빠 안심시키려면 언니가 제 말을 따라줘야 해요. 거짓말을 해줘야 한다고요. 언니는 요 며칠 제 자취방에 머물면서 오빠한테 친구들이랑 잠깐 여행 갔다 온다고 해요. 그럼 저는 오빠 뒤를 캘 테니 제가 직접 언니 두 눈으로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줄게요. 제 두 눈으로 남편의 바람을 확인할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누이가 시키는 대로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죠. 그리고 시누이 집에서 지내며 남편의 외도 현장을 잡은 시누이의 연락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틀 뒤 시누이에게 다급한 연락이 왔고 저는 시누이가 알려준 곳으로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도착해서 보니 정말 남편이 처음 보는 여자와 스킨십을 하면서 차를 타고 어디론가 출발했어요. 그리곤 남편 차가 출발하기 무섭게 시누이도 차량 시동을 걸고 뒤를 쫓았죠. 그러다 갑자기 차를 세우곤 더는 남편을 쫓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 차에 무슨 문제 있어? 지금 더 늦어지면 어디로 갔는지 우린 몰라. 빨리 가야 돼. 언니,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 무슨 확인이 필요해요? 쫓아가면요. 가서 어디까지 확인하려고요? 더 확인해봤자 언니만 상처받아요. 여기서 그만하고 언니는 이제 마음의 결정만 내려요. 새 출발하겠다는 결정. 저런 악마 같은 인간은 하루라도 빨리 잊고 언니 인생 살아야죠. 뱃속에 아기도 떼고요. 오빠 자기 애가 있다면 언니 포기할 사람 아니에요. 거기다 범 무서워했으면 저런 짓 했겠어요? 저한테 그런 짓을 했겠냐고요. 언니가 이혼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오빠가 언니 놔주게 설득해 볼게요. 아니야. 이혼을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이랑 말해야지. 지연이 넌 여기까지만 해. 도와줘서 고마워. 언니, 오빠가 말이 통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오빠 절대 자신의 실체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이혼하지 않을 거라고요. 거기다 오빠 아끼는 우리 집안 식구들도 오빠 실체를 몰라서 오리발 내미는 오빠 편일 텐데 이혼이 쉽게 될 것 같아요? 합의 이혼은 얼굴 볼 일도 없대요. 그러니까 언니만 결정하면 제가 오빠를 어떻게든 설득할게요. 제가 당한 일을 협박해서라도. 그러니까 제발 언니만은 행복하게 살아줘요. 저 대신해서라도. 이제까지 남편과 보낸 시간이 있어서 그런지 선뜻 이혼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남편 연락을 받지 않는 걸로 하고 친정으로 들어가게 됐죠. 친정 부모님께는 제가 알게 된 일들을 비밀로 하고 잠깐 남편과 다툰 걸로 설명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에 당장이라도 남편과 이혼하고 싶었지만 그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고 울면서 나한테 왜 그랬냐고 따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울고불고 화를 내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거든요. 연락도 없이 사라졌던 제가 울면서 화를 내자 남편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설명하니
자신은 절대 그런 적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었어요. 끝까지 말이죠. 여보, 진짜 아니야. 내가 당신을 두고 바람이라니. 당신이 날 봤다는 그날 지연이가 지가 친구 목적지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서 만났다니까? 지연이 때문에 다리를 다쳤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부축을 해주다 보니까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 아니야. 그날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 이후로 만난 적도 연락한 적도 없다고. 지금 와서 내 핸드폰 봐도 돼. 아니다. 내가 블랙박스랑 내비 주행 기록 보내줄게. 그걸로 확인하면 되잖아. 남편은 억울해하면서 제게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내비게이션 주행 기록을 보내줬습니다. 그러자 시누이가 말했던 내용과는 다른 내용들이 있었어요. 남편이 만나고 있다는 여자와의 대화 내용은 누가 봐도 시누이 친구와 오빠 사이의 대화였고 주행 기록 역시 목적지에서 바로 집으로 돌아오는 기록이 나와 있었죠. 거짓말이라고 하기엔 앞뒤가 딱딱 들어맞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누이가 제게 했던 것처럼 남편에게도 이상한 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에 대해서 말이죠. 뭐라고? 내가 지연이한테 뭘 해? 걔 도대체 무슨 짓 하는 거야? 나한텐 당신이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니는 것 같다면서 그래서 자기가 감시하느라 우리 집에 자주 오는 거라고 하던데? 오늘도 당신이 없어져서 내가 지연이한테 전화했더니 또 남자 이야기 꺼내더라고. 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우선 여보, 나 당신이 말한 것 중에 내가 한 행동 하나도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와. 돌아와서 마저 확인해. 그때 막내 시누이가 무슨 짓을 꾸미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시누이가 말한 내용들을 마저 확인해 보니 모두 다 거짓들이었어요. 남편이나 저나 시누이에게 머리끝까지 화가 났지만 그 전에 녹초가 돼 있었어요. 걱정하고 화내고 울고 따지고 안심을 하면서 진이 다 빠진 거죠. 시누이를 불러 화낼 힘도 없었던 우리는 서로 마주 앉아 도대체 왜 시누이가 이런 짓을 꾸민 건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저를 미워해서 이런 짓을 벌였다는 추측뿐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었죠. 또 이런 짓을 벌일 만큼 왜 저를 미워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라고 말할 시누이가 아니었으니 다른 방법은 없나 생각 중이었는데 남편이 한 가지 계획을 말했어요. 잘하면 시누이의 속마음을 알 방법이 있다면서 말이죠. 별건 아니었어요. 남편이 시동생을 밖으로 불러내고 제가 시동생네 집안으로 들어가 이번 일을 꾸미고 저를 미워하는 이유를 찾아보는 거였죠. 남편 말로는 시누이가 일기장과 다이어리를 하루도 빠짐없이 쓴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이어리와 일기장을 엄청 소중히 생각해서 다른 사람은 절대 못 보게 한다고 했습니다. 시댁에서 자취방을 구해서 나갈 때도 그 많은 양의 일기와 다이어리를 굳이 가져갔다고 했죠. 아마 그 안에 저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와의 갈등을 거짓으로 지어내어 시누이를 불러냈고 그 사이 저는 시누이 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온 방을 뒤져 일기장과 다이어리를 찾게 됐고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그리고 저와 남편이 예상하던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시누이가 저를 왜 미워하는지, 왜 이런 짓을 꾸몄는지는 물론이고 그 외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상황들까지 모두 말이죠. 시누이가 자기 친오빠인 제 남편을 이성적으로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한다고 적혀져 있었죠. 일기장과 다이어리에는 남편을 이성으로 생각하는 내용과 단어들이 무수히 많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연애하고 결혼한 저를 원색적으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내용의 글도 적혀져 있었죠. 오빠를 좋아하는 마음이 좀 과해서 적은 글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남편을 이성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지도 못했죠. 그래서 잠시 넋이 나가 있었는데
우선은 이 증거들을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제가 사진으로 찍고 일부는 차 안에 챙기면서 시노이의 다이어리와 일기장을 가지고 나갔죠. 이후 시노이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심호흡을 시킨 뒤 그 방에서 가져온 일기장과 다이어리를 보여줬습니다. 남편도 그 내용들을 보고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뒤 어쩔 줄 모르면서도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리고 저와 남편은 상의하게 됐어요. 이번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이죠. 남편과 상의를 한 결과 시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의견으로 일치됐습니다. 만약 막내 시누이가 아직 미성년자였거나 순간적인 감정이었다면 저희 선에서 혼내고 타이르는 정도로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판단을 다 내릴 줄 아는 다 큰 성인인 시누이가 친오빠인 남편을 이성으로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이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획해 우리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고 아이를 유산하게 만들려는 상황을 만든 건 저희 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제 휴대폰에 있는 내용들과 막내 시누이 방에서 가져온 일기장을 들고 시댁으로 향했고 시부모님께 시누이 문제를 말씀드리게 됐죠. 처음 시부모님께 이번 일에 대해 설명하면서는 저희가 막내 시누이에게 겪은 일만 이야기했습니다. 일기장과 다이어리에 있는 시누이의 본심까지 한 번에 설명하면 시부모님께서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실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우선은 저희가 겪은 일을 설명하면서 시부모님의 반응을 보고 있었죠. 저희 이야기를 다 들으셨던 시부모님께서는 많이 놀라고 많이 화가 나 보이셨지만 다행히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진 않으셨습니다. 또 막내 시누이의 행동을 아주 크게 혼날 잘못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여동생이 오빠를 아끼고 좋아하는 마음에 선을 넘은 행동으로만 보셨죠. 그래서 저희가 알게 된 사실을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남편을 향한 막내 시누이의 감정이 가족 간의 사랑이 아닌 이성적인 감정이라는 걸 말이죠. 어디 지 오빠 언니 사이를 이간질시켜? 도대체 지연이 걔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기혁이도 있고 차연이도 있는데 왜 맨날 민혁이 너한테 이러는지 모르겠어. 아유, 현아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매번 지연이 일로 네가 겪지도 않아도 될 일을 겪게 만드는구나. 우리가 이번 일은 제대로 혼낼 테니까 앞으로의 일은 걱정하지 말고 너는 네 몸과 뱃속 아기만 생각해라. 아이 그래. 이번엔 지난번처럼 말로만 혼내고 넘기지 않으마. 지연이 그거 다신 이상한 짓 못하도록 다리 몽둥이를 분지르든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든 제대로 본보기를 보여주고 다시는 철없게 못된 짓 못하도록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을 테니. 그리고 내가 또 이런 말하게 돼서 미안하다만 이번에도 그 철없는 막내 동생의 큰 실수라고 생각해주고 이해해주렴. 아니 그렇다고 우리가 지연이 걔를 감싸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번 일을 작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아니 정말 큰 잘못을 했는데 그 싫든 좋든 잘못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우린 한 가족이잖니. 그러니 너희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다오. 그게 저희도 대화로 가능한 문제라면 아버님 어머님께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도 이걸 확인하고 문제가 심각하다 싶어서 여기까지 찾아온 거거든요. 한 번에 모든 걸 다 말씀드리면 두 분이 충격받으실 것 같아서 이제야 보여드리게 됐네요. 여기 이거 아가씨가 직접 적어놓은 일기와 글이에요. 또 제 휴대폰 사진 넘겨보시면 다른 내용이 더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아가씨가 이 사람을 남자로서 좋아한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으니까요. 여보, 지금 애들이 무슨 말을... 당연히 시부모님께서는 저희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당연한 모습이었죠. 솔직히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잖아요. 자신이 낳은 자식이 자신의 남자, 여자 형제를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말이죠. 그래서 저도 남편도 충분히 예상했던 시부모님의 모습이었어요.
저희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었고 눈앞에 있는 증거들을 확인해 보시길 권했죠. 확신에 찬 저희 모습에 두 분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하시면서도 천천히 시누이의 일기장과 다이어리를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얼굴 안색이 어둡게 변해가셨어요. 표정이 굳어가시던 어머님께서는 급기야 읽고 있던 일기장을 떨어뜨리시고 그 자리에 앉아 엉엉 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도 더는 그 내용들을 확인하지 못하시겠다는 듯 읽고 계시던 다이어리를 덮고 긴 생각에 잠기셨죠. 이후 집안에서는 긴 침묵만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아버님께서 가족들을 시댁에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내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들어오라 하셨죠. 얼마 뒤 온 가족이 시댁에 모이게 됐고 이번 일의 원흉이었던 막내 시동생도 도착을 했어요. 막내 시동생은 무거운 집안 분위기를 알아차리고 저와 남편 눈치를 보고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시누이는 자신이 우리를 이간질한 걸 들켰다고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로 사과를 하면서 얼렁뚱땅 그 일을 넘기려고 했죠. 아빠, 저 왜 부르셨는지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언니, 오빠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잘못했어요. 정말 두 사람 헤어지게 하고 싶은 마음에 한 행동은 아니었어요. 그냥 오빠한테 아이가 생기면 가족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까봐, 또 이제까지 막내 대접받던 내가 후순위로 밀릴까봐 치키 어린 마음에 잘못을 저질렀던 것 같아요. 전부 다 제가 잘못했고 사과할게요. 죄송해요, 언니. 미안해, 오빠. 지연이, 너 눈치 살살 봐가면서 거짓말 할 거야? 얼른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 너 네 친오빠를 남자로 생각하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 너 제정신이야? 그런 마음이 드는 것부터가 잘못된 행동이지만 설령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해도 네가 외면하려고 했어야지. 그런데 되려 네 오빠네를 이간질하고 네 조카 될 아이를 유산하라고 해? 너 미쳤어?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누굴 남자라고 생각해요? 이간질한 건 맞지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가족 간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설마 새언니가 그렇게 말해요? 제가 오빠를 좋아해서 이간질한 거라고? 아빠, 저 아니에요. 오빠 안 좋아한다고요. 새언니가 저한테 당한 일이 여러 번이니까 미워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언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제가 밉다고 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그런 말을 만들어서 사람을 모함해요? 너무 끔찍한 거짓말 아니에요? 가족을, 그것도 저랑 오빠 사이를. 시누이는 아버님이 꺼내신 말에 당황할 법도 한데 조금도 당황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제가 홧김에 지어낸 모함이라며 그것조차 제 탓으로 몰아가려고 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저로서는 기가 차는 모습이었죠. 그건 아버님과 어머님께서도 마찬가지셨어요. 너 끝까지 거짓말이야? 아빠가 하는 말이 우스워? 아빠가 확인도 안 해보고 너한테 묻는 것 같아? 우리가 막내라고 같이 시간을 많이 못 보내준 것 같아 미안해서 오냐오냐 해줬더니 이딴 짓이나 하면서 거짓말이나 해? 자, 이건 뭐라고 거짓말할 거냐? 네 손으로 직접 쓴 이 글들은 전부 뭐라고 할 거야? 왜? 이것도 네 새언니가 네 글씨체 베껴서 썼다고 할 거야? 네가 중학생일 때부터? 이 정신 나간 것, 너 정말 미친 거 아니야? 한 핏줄 한 배에서 태어난 가족을 좋아한다는 게 말이나 돼? 아니, 마음이 간다고 100번 양보해서도 잘못된 걸 안다면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야지. 병원에 가든 딴 방법을 쓰든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계속 네 친오빠를 좋아하는 게 말이 되냐고? 거기다 네 새언니 되는 사람을 괴롭히고 유산시켜서 이혼까지 하게 만들려고 해. 너 제정신이야? 어? 아이고, 지연아.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너 정말 어쩌려고 이래? 엄마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러는 거냐고? 우리가 뭘 부족하게 해줬다고 이래?
아버님께서는 화를 버럭 내시면서 저희가 가져온 일기장과 다이어리를 신우이에게 던지셨어요. 어머님께서는 바닥에 주저앉아 우시면서 괴로워하셨죠. 신우이도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울음을 터뜨리더니 제가 오빠를 빼앗아 갔다며 원망하기 시작했죠. 그래, 나 오빠 좋아해. 근데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 게 나쁜 거야? 나는 뭐 오빠 좋아하고 싶어서 좋아하는 줄 알아? 마음이 그렇게 향하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아빠 엄마라면 날 불쌍하게 생각해줘야지. 날 탓하면 어떡해? 그리고 오빠 내가 먼저 좋아했어. 새언니라는 저 여자보다 내가 더 먼저 오빠를 좋아했다고. 저 여자만 나타나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도 없었을 거야. 아빠도 엄마도 지금처럼 화내고 힘들어하지 않았을 거라고. 나도 노력했어. 그래서 나 나름대로 오빠와 지켜야 하는 선을 지키면서 지냈다고. 나 평생 오빠 곁에서 지내는 걸로 만족하려고 했어. 아빠 엄마 말대로 이뤄지면 안 되는 사랑이니까. 세상에서 금기된 사랑이니까. 세상에서 요구하는 선은 지키면서 오빠를 내 나름대로 사랑하려고 했다고. 그런데 전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최현아, 너만 나타나지 않았으면 우리 가족들, 오빠와 나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을 거라고. 아니, 네가 뱃속에 그 애만 안 가졌어도 내가 다른 방법을 생각했을 거야. 두 사람 조용히 각자 인생 새로 출발할 수 있게 이혼시켰을 거라고. 그럼 우리 가족도 오빠도 나도 행복하게 지냈을 텐데. 그 뱃속에 그 애 때문에 내가 조급해져서 이렇게 모든 일을 망친 거라고. 그 애가 이 세상에 나오면 오빠를 영영 빼앗기게 되니까. 드디어 신우이 입에서 저와 남편을 이간질한 구체적인 이유가 나왔습니다. 일기장과 다이어리에도 적혀 있지 않아 가정만 하고 있던 그 이유가 말이죠. 저와 남편 사이에 생긴 아이로 인해 더 단단하게 굳어질 우리 부부의 사이가 겁이 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 두 사람의 사이로 비잡고 들어갈 수 없게 되고 영영 오빠를 저에게 빼앗긴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저와 남편 사이를 이간질한 거였어요. 자신 역시도 어설프고 금방 들통날 수 있는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지만 곧 태어날 아기로 마음이 조급해져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죠. 거기다 우리 부부를 이간질하기 전에 했었던 행동들도 스스로 실토했습니다. 전 오히려 그 내용이 더 섬찟하고 소름 돋았는데요. 막내 시누이가 임신한 저에게 잘해준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던 시누이의 찝찝한 행동들이 사실은 제 뱃속 아이를 떨어뜨리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했습니다. 음식에 약이나 술을 탔던 것과 실수인 척 저를 밀었던 것 모두 말이죠. 어떤 식으로든 아이를 잃게 되면 저와 남편 사이에 불화가 생길 것이고 그때 시누이 자신이 나서서 우리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겠다는 심산이었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찔했습니다. 또 혹시라도 뱃속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될까봐 제 귀도 막고 배도 감싸려고 했죠. 제가 첫 임신이라 조심한다고 시누이 행동 하나하나를 들여다봐서 다행이었지. 잘못했다간 아이를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기막힌 소리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무리 가족 간이라고 하지만 절대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을 했었던 발언이었으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흥분하신 아버님께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곤 화장실에서 바리깡을 들고 오신 다음 시누이가 저항을 하기도 전에 시누이의 머리카락이 뜯기든 말든 신경 쓰지 않으시고 난도질하듯이 밀어버리셨죠. 그리고 아버님께서 성난 목소리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연이 너 이제 우리들 없이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그 말은 즉 이제부터 집으로 들어와서 살 거란 소리야. 짐은 오늘 내일 중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가져올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대학도 휴학할 거다. 지금 대학 따위는 문제가 아니야. 지금은 치료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지. 네가 네 새언니한테 그런 짓만 안 했어도
이렇게 강제적으로 치료받게 하진 않았을 거다. 그런데 널 이대로 자유롭게 놔뒀다가는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니까 안 되겠어. 우리 감시 속에서 치료 다 받을 때까지 너한텐 자유는 없다. 제정신도 아닌 것을 어떻게 이 세상에 불어넣어? 또 누구한테 해코지할 줄 알고. 그리고 너희들도 다 보고 들었으니 잘못된 판단 내리지 않겠지만 혹시 네 동생 도와준답시고 이상한 짓 했다간 그날부로 부모 자식 간의 연 끊을 줄 알아라. 어떻게 봐야 네 막내 동생이 불쌍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생각이 들거든 현아가 당한 일을 떠올려라. 그리고 그 일이 네 아내, 네 남편이 당했다고 생각해봐. 아버님 말씀이 끝나고 신우이는 방으로 끌려 들어가 갇히게 됐어요.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께서 저에게 무릎까지 꿇고 신우이 대신에 용서를 구하셨죠. 현아야, 미안하다. 전부 우리 잘못이다. 지연이가 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게 맞는 행동일 거야. 네 심정으론 우리가 무릎을 꿇어서 뭐 하겠니? 널 괴롭히고 해하려고 했던 사람이 직접 잘못을 빌어야 맞는 거지. 그런데 지금 지연이한테 잘못을 빌라고 해봤자 그게 진심이겠니? 그게 진정한 사과가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지연이 부모로서 대신 잘못을 비는 거다. 물론 반드시 지연이가 네 앞에서 무릎 꿇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게 할 거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가 될지 우리도 모르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전까지 이렇게 너한테 용서를 빌마. 원한다면 지연이가 용서를 빌기 전까지 우리가 매일 너한테 용서를 빌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 두 사람과 지연이가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약속하마. 당연히 현아 네가 지연이한테 당했던 일들과 비슷한 일도 없도록 하고. 그러니 못난 내 딸이 저지른 잘못을 못난 딸을 잘못 가르친 우리를 용서해다오. 애초에 두 분께 신우이의 잘못을 물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거기다 저 역시 곧 부모가 되는 입장이다 보니 두 분이 어떤 마음일지 조금은 알 것 같았죠. 그래서 두 분을 빨리 일으켜 세우고 위로를 해드렸어요. 두 분은 결국 눈물을 보이셨고요. 이후 신우이는 시댁 부모님의 관리 속에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와는 완전히 분리된 생활을 하게 됐죠. 지금도 신우이는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중이에요. 시부모님 말씀으로는 많이 좋아졌다곤 하는데 남편을 향한 신우이의 본심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좋아지는 건진 모르겠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인지 동생을 안타까워하고 응원하면서도 직접적으로 만나는 건 조심하는 중이고요. 그래도 다행히 지금까지는 신우이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 모두 큰 문제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사이 아이를 낳고 잘 기르는 중이고요. 여기에 말을 한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바람을 적어보자면 신우이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전 이미 신우이가 한 행동들을 용서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우이만 자기 자리에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와 줬으면 고맙겠네요. 여기에 사연을 적는다고 답답한 속이 풀어질까 싶었는데 역시 사람은 어디든 이야기하고 풀어야 하는 것 같아요. 속이 조금은 후련하고 시원하네요. 그럼 저는 인사드리고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